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할 분석 내용은 실제로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분석들이라서 좀 유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은 여전히 설명 목표 변수고 설명 변수가 전부 연속형인 그런 형태가 되겠고, 선형 회귀 분석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설명 변수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 변수 회귀 개수 추정, 오형의 타당성, 변수 선택법, 변수의 중요성, 유계적 회귀 분석, 보정된 회귀 개수, 더미 변수, 뭐 다중 공선성, 뭐 이런 것 등 굉장히 얘기할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첫 번째 사람부터 n 번째 사람이 전부 다 첫 번째 변수부터 p번째 변수까지 해서 p개의 설명 변수를 가졌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시는 수학 모델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그냥 요 정도만 얘기하고 지나갈 거예요. 요거 다 얘기하려면은 선형대수학이라는 학문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얘기를 좀 쉽게 떠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냥 첫 번째 사람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p개의 변수를 들고 있고, 두 번째 사람도 p개의 변수,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결측값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든 꽉꽉 채워 넣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가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목표 변수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그 87년 연봉을 놓고 그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86년의 그 데이터 하고 통산 데이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연봉이 목표 변수라고 그랬는데 자연록으로 붙였어요. 그것도 한 단위로 좀 줄여서, 예를 들어서 셀러리가 6.908인 사람은 1000이라고 되는데 이 사람 실제 연봉이 1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00만 달러인 사람은 이걸 1000으로 바꿔놓고 로그치에서 6.908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 연봉을 이렇게 놔두고요. 요거를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정규 분포 같은 그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바꿔놨습니다. 요거 가지고 다중회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요. 제가 목표 변수가 회귀 분석 선형에서 이미 좀 다 지정을 해놨었는데, 목표 변수가 종속 변수에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설명 변수는 독립 변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뭐가 좀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회귀 분석 선형에서 여기가 원래 디폴트 값이 입력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입력으로 해놓으셔야 다중회귀 분석이 기본적인 다중회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회귀 분석에서도 제가 모형 요약, 분산 분석, 개수 요것만 본다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자, 개수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수에서 특정 변수의 타당성 했는데, 여기 보시는 각각의 유의 확률 있죠? 요것이 요 변수에 대한 유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86년에 홈런 수는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그쵸? 연봉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86년에 안타 몇 개 때런지는 연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모형의 타당성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R 제곱을 가지고 모형이
이렇게 나왔으면 54.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분산 분석에 있는 유의확률을 보고 아 이것이 유의성이 있으면 아 내가 이렇게 87년의 연봉을 이러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말이 되는구나 하고 아, 모형이 아주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선택법이란 것이 있는데요. 예, 요거를 좀 다 없애보고요. 변수 선택법이란 것이 있는데 뭐 제거, 후진 요거 두 개의 차이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단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크게 전진, 예, 후진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제거, 후진은 잘 안 쓰고요. 단계 선택을 주로 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전진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유의성 있는 거 하나 탁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 유의성 있는 변수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다가 어느 정도 집어넣다가 더 이상 유의성 있는 변수가 없으면 거기서 딱 끊습니다. 딱 끊습니다. 후진적 제거는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두 다 넣고 모형을 잡은 상태에서 가장 유의성 없는 거 빼버려요. 다음 유의성 없는 거 빼버려요. 또 빼다가 더 이상 뺄 수가 없다 싶으면은 예 그만 그칩니다. 단계적 선택은 첫 번째 변수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 하나 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모형에 대해서 뺄 변수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뺄 변수가 있다 싶으면은 다시 빼고 그 변수 외에 가장 유의성 있는 변수를 다시 찾아옵니다. 만약에 뺄 변수가 없다고 치면은 그 다음 유의성 있는 변수 놓고서 다시 빼야 할 변수가 있는지 쳐다봅니다. 즉 단계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적 선택과 후진적 제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이런 모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야구 데이터에서 분석, 회귀 분석, 선형해서 요거를 제가 전진적 선택에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입된 변수 1단계에서 런이란 게 들어왔고 2단계에서 히트 86, 3단계에서 이어, 4단계에서는 아웃 86, 5단계에서 워크 86, 6단계에서 배트 86, 7단계에서 웍 이게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 스퀘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죠. 예, 모형이 설명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모형도 다 유의성 있다 얘기 나왔고 개수에서 런만 들어갔을 때 런하고 히트 86이 들어갔을 때 유의성에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7단계만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SPSS에서 이거를 다 가지고 오는 게 한 개만 가지고 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없애 주셔야 됩니다. 제거 D 위로 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죠. 자 분석 한번 더 해볼게요. 회귀 분석 선형해서 후진적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후진 확인해보면요 1단계에서 제거된 변수가 뭐 이게 제거되고 이게 제거되고 이게 제거되고 그래서 10단계까지 제거가 됐대요. 그 다음에 R제곱이 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R제곱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거 얘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10단계에서만 남았죠. 요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카피해서 엑셀에다가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10단계까지 가서 요거를 제거를 위로 밀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배트86 여기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히트86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웍86이 여기 있고요. 이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런 9586 웍 남았는데 런 9586 웍 해서 전진적 선택과 후진적 제거가 동일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분석하다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좀 참 결과가 그냥 깔끔하게 나온 편입니다. 회귀 분석에서 선형에서 단계적 선택 한번 해볼게요. 단계적 선택 해보면은 확인해보면은 런 진입된 변수만 있고 제거된 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입만 있으니까 아까 전진적 선택하고 결과가 똑같겠죠. 카피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걸 제가 카피를 했네요. 제거된 변수를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개수에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하고 여기를 지워보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조금 더 벌려볼까요? 럼부터 히트86 이어 뭐 이것들이 이쪽에 보시면은 요 순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선택하고 전진적 제거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 요 데이터에서만 그렇게 됐었는데 통상 이거 변수 선택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솔직히 말해서 분석하면서 아직 이 후진적 제거라고 하는 방법은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효 확률이 히트86하고 이어만 딱 볼게요. 제가 유효 확률이 히트86이 더 낮아요. 그런데 베타 값은 히트86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P밸류가 중요하니까 P밸류가 더 낮을 텐데 막상 목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그런 상태 있죠. 그런 때는 이 표준화 계수를 보시는 거예요. 표준화 계수. 그래서 어떤 변수가 제일 중요한가 하고 보실 때는 표준화 계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624고요. 요거 0.337이죠. 9586은 0.103입니다. 그러니까 9586의 6배 정도 하면은 딱 요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히트86이 9586보다 한 6배 정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변수의 중요성을 보실 때는 부호를 빼고 보세요. 절대값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0.455에서 매일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변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범위 자체가 아예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히트86은 1에서부터 238까지 있는데요. 연차는 1에서부터 24년차까지 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한 시즌에 연봉 238개 날리면은 연봉이 이만큼 오르는데 연차 이만큼 해도 요거밖에 안 오르니까 그래서 변수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특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계적 회귀 분석입니다. 논문을 종종 보시다 보면은 뭐 스텝 1에서 스텝 2, 스텝 3에서 이제 베타 내가 변수를 지금 하나씩 더 넣고 있는 이런 테이블을 종종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보냐면요. 주 설명의 변수,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지금 이게 제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변수를 집어넣어도 유의성이 계속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 주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인데 요거는 SPSS에서 다음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메이저리그 야구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 선형에서 요거 다 제가 지금 빼고요. 86년의 성적만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해놓고 통산 성적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분석이 입력 맞는데 이전에서의 단계 선택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확인하면은 첫 번째 모형하고 두 번째 모형하고 이렇게 지금 됐는데, 자 보시면은요, 카피해서 놓고 엑셀에다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나온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1단계에서는 배트, 히트, 워크, 에러 86 요 정도가 지금 유의성이 있었어요. 그쵸? 요 정도가 유의성이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요거 아웃 86 아웃 86도 아웃 86이 없던 유의성이 생겨버리고 에러 86은 유의성이 없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에러 86 같은 경우에는 유의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게 통산 성적이 들어오니까 이게 유의성이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웃 86은 없던 유의성이 여기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모형을 넣으면서 내가 변수를 넣으면서 어떤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이런 방법을 이제 주로 잘 써먹습니다. 자, 다음은 R제곱의 변화량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0.550에서부터 R제곱이 지금 한 0.2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유의성이 있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R제곱의 변화량이란 거를 갖다가 여기 테이블에 여기서는 지금 없는데 여기 R제곱의 변화량이란 것이 지금 하나 나왔잖아요. 그거는 분석을 할 때 R제곱의 변화량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은 R제곱의 변화량에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변수를 더 넣는 것이 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이 방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된 R제곱이라고 하는 통계량이 하나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그 R제곱하고 수정된 R제곱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결과물 다시 보시면은요, 여기 R제곱이 있고요, 수정된 R제곱이 있습니다. 요거 무엇이냐면요, R제곱은 변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R제곱이 1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으면 돼요. 뭐 상관없는 것도 필요 다 집어넣고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수정된 R제곱이란 것은 이제 결정계수를, 이 R제곱을 자유도로 수정한 결정계수래요. 그래서 설명력이 없는 변수가 들어오면 감소해요. 그러니까 R제곱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수정된 R제곱은 설명력이 없는 변수가 들어오면 이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상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수정된 R제곱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논문에서도 수정된 알 제곱을 요구하는 논문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보정된 회귀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통제하고자 하는 요인을 모형에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논문에다가 adjust for age, sex, race, BMI, in serum codeine, in urinary creatinine, and in urinary iodine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자기가는 이렇게 변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유의성 봤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에 여기 지금 이 회귀 분석을 할 때 이거 다 같이 넣은 거예요. 다 같이 넣고 관심 있는 변수에 대한 회귀 계수만 사용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보시면은 논문에 이런 식으로 막 적어요. 그래서 항상 as covariates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여기서도 있나 모르겠는데요. 아, 여기는 없네요. 어쨌든 간에 뭐 adjust 뭐 했다 하고 as covariates 하고 적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분석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다른 데이터를 하나 들고 올 거예요. adjusted라는 데이터인데 요거는 국건형에서 들고 왔고요. 자, 만연령 있고요. EQ5D라고 해서 삶의 질에 대한 점수예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BMI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복 혈당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별을 집어넣습니다. 분석을 할 때요, 이걸 다 집어넣어요. 분석해서 기술통 회귀 분석 해놓고 선형 해놓고 지금 제가 뭘 넣으려고 하면은 BMI를 제가 지금 목표 변수로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BMI가 목표 변수고요. 여기 있는 요 변수들이 설명 변수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요 결과가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논문에서 보여줄 때는 요 두 개만 딱 보여줘요. 그렇게 해놓고 나는 adjust age and sex, 뭐 age and gender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귀 분석식이 되려면은 요렇게 지금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회귀식이 요렇게 회귀식이 베타 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걸 어드저스트 하려면은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나이하고 성별을 0으로 그냥 고정시켜 보세요. 그럼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4.523 연령 0으로 바꾸면 어차피 이건 빵 되니까 없어지고 EQ5D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공복 혈당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별을 0으로 고정시켜 버리면은 여기 있는 요 식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보여주고 회귀 분석에서는 저희 논문에서는 adjust age and sex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이것이 보정된 회귀 개수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 분석 방법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회귀 분석을 할 때 내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만연령하고 성별을 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분석이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단순하게 그냥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보정하고 싶은 변수를 넣어도 이것의 유의성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논문 쓸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미 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 변수처럼 만들어준다 했어요. 자, 그런데 레퍼런스 그룹을 하나를 지정을 해놓고 뭐 다른 범주가 레퍼런스에 비해 갖는 차이를 비교한다 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봄을 레퍼런스로 놓고 뭐 여름, 가을, 겨울은 어땠는지 뭐 이런 거를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의 개수는 범주수 빼기 1개다 하는 것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하면은 남녀 2개가 있잖아요. 그럼 더미 변수는 1개만 있으면 됩니다. 계절 4개가 있잖아요. 더미 변수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단점이 레퍼런스하고만 비교해서 차이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중공선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요 그래프에서 Y축을 탁 띄워버리고 그냥 그린 게 요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X1하고 X2하고 지금 상관성이 굉장히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축을 좀 옮겨서 분석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조금 얘기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나갈 거고요. 어쨌든 다중 공선성, 멀티 코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저거는 분석을 할 때 공선성 진단이라는 거 하나 넣으시면 돼요. 제가 PTF라는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예, PTF 데이터인데요. 20대 여성에 대해서 체지방 지수하고요, 몸의 각 부위별로 지방률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로 구성된 데이터인데, 이 분석에서 제가 목표 변수를 총체지방 지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설명 변수를 머리부터 모른다리까지 모든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둘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통계량에서 공선성 진단이라는 걸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확인 누르시면 이제 어떤 분석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VIF라는 이런 공선성이 통계량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분산 팽창 개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 팽창 개수라고 하는 요것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통상 10보다 크면 분산 다중 공선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걸 좀 스트릭트하게 보시는 분은 한 3만 넘어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요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체지방 지수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설마 왼팔이 지방률이 얼마큼인데 오른팔에 있는 지방률이 거의 없다 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4나 5만 넘어도 이게 공선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수 선택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좀 심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PTF라는 데이터 자체는 공선성이 있는 데이터를 일부러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PTF에서 제가 BMI를 가지고 그 체지방률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전에 단순회귀 분석에서.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면 이제 회귀 분석이 이렇게 생기는데, 요 데이터를 가만히 보면은 곡선으로 추정하는 것도 좀 유의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시면은 곡선으로 추정하는 것도 좀 유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곡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차 곡선으로 이걸 한번 추정해 보는 거를 해볼 텐데, 변수 계산해서 BMI의 그 제곱량을 하나 계산해 주신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변수 계산해서 BMI2라는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BMI에다가 요게 제곱이거든요. 확인하면은 BMI2가 이제 계산이 됐대요. 이 BMI2가 계산이 됐으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석을 할 때 회귀 분석 해놓고 선형 요거 있는 거 다 집어넣어 빼고, 제가 체질량 지수하고 BMI2 제곱을
하나 집어넣고요. 확인해 보면은 예, 유의성 다 있어요. 2차식도 유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면 요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분산 팽창 계수가 굉장히 높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체질량 지수하고 체질량 지수의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차식으로 된 곡선을 추정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중공선성이 좀 생긴다 하는 그런 단점은 있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